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 비방 등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네, 선거관리과 박현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답변이 네. 제가 받아보니까 그 헌법 소원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네. 예, 그러셨어요. 네, 그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헌법 소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 민원 처리 예외 사항으로 예. 그 불복 구제 절차가 뭐 예, 그게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원론적인 답변이 나간 거고, 예. 그 재검표 요구를 하신 민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법률상 예. 개표가 종료된 후에는 선거 소송 외에는 예. 저희가 그 봉인된 투표지 보관 상자를 열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거요?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그건 일단 근거는 없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예. 너무 급박하거나 꼭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뭐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확인을 해온 사례가 있긴 있어요. 예, 여수도 일단, 있었고, 예. 네, 그렇죠. 그 선례가 있다고 해서 네네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네.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의사 결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일단은 원론적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답변 드린 거 관련해가지고 예. 저희한테 뭐 물어보셔도 예. 일단 나간 거 외에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면 될까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2020년 5월 28일 조경 선거 1과장, 선거국장, 윤욱 선거 2과장 해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뭐라고 했죠? 그분들이? 세 분이? 저한테 지금 질문해서 답변 들으시려고 한 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가 네. 원인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거고 네. 소송이 끝나면 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영상을 봤고요. 예. 근데 일단은 그때 그 상황인 거고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갔다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헌법 소원이 그러면 끝날 때까지 네. 이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결정을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까지가 아니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간 거. 왜냐하면 민원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한에 맞게 일단 원론적인 답변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 네. 아까 그 헌법 소원 때문에 네. 예? 그렇다 그 이유가. 네. 그러면 헌법 소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투표지들은 그러면은 그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는 폐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그랬는데 일단은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보존 기간이 임기 중의 원칙인 거고요.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인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일단 보관이 원칙인 건데 소송이 종료되면 이제 단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의사결정이 안 끝났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의견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네. 자,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노태학 대법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죠? 네, 그래서요. 자, 아니 그래서요가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지금 판결을 내려오신 분들이 대법관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네. 선거 소송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누구냐? 전부 선거관리위원장들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 결국 법관들이에요.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판결에 저희 선관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대법관, 이렇게 그 법관들이 이제 지금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건 맞췄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대법원의 이제 판결처럼, 어디, 판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이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그리고 또 이게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8월 30일에 끝이 나고, 각 언론에서 4일자로 보도자료 중앙선관위에서 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보도자료 보면, 더 이상의 의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나왔어요. 이게 대법관 노태악에 의중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죠? 중앙선관위 입장이라고 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중앙선관위 대표자가 위원장이니까 제가 묻는 거고, 완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의 그 당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장의 책임이에요. 법률적으로. 자꾸 법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왜 안 지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법과 규정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저희한테 완산구에서 재검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검표 왜 재검표를 했습니까? 그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잖아요. 원인 규명 안 하고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네. 원인 규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20년 4월 4일로 개표하고 그다음 16일까지 이어지는 선상에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177조에 의해서 공표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했잖아요. 예, 했는데 10장이 더 많게 나온 거 아닙니까? 개표 사항표에.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자, 지금 직원들이 얘기가 달라요. 누구는 원인 규명했다. 누구는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원인 규명했다고 누가 했고 안 했다고 누가 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안 했다고 누가 했는데요? 제 기사 보면은 다 나와 있고요. 예? 자꾸 아니요,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 거는 원인 규명하겠다고 자꾸 했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볼 거는 답변을 헌법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의사결정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그거까지 들었다고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상태인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걸 납득하겠냔 말이죠. 10표 많은 채로 직원들이 납득하겠냐고. 국민들도 당연히 납득 못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10표가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아까 공직선거법 177조에 의해서 이 항에 따라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게 법률 행위 아닙니까? 네. 그죠?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왔기 때문에 10장이 많은 채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때 시연회 때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조기현 선거일과장이 가타부타 얘기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셨잖아요 그때.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아니요, 소송이 기자님, 끝이 나면은 그때 하겠다. 했던 얘기는 저희도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그 영상을 저도 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저희가 이 원인 규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예.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요. 아니, 그래, 검토를 하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검토를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네. 알겠어요. 알겠고, 저도 지금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전주시 완산구에서 개표 네. 과정에서 삼천삼동이 비례대표 네. 관내 사전투표에서 10장부터 투표수가 투표용지 네. 교부수보다 10장이 네. 많은 4,684장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적용 과정도 얘기했고, 그 다음 김판수 국장이 옆에서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는 같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윤옥 선거 이과장도 안다고요. 네, 안다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 제가 질문할 때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거 일과장이 얘기하기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이제 투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관이 봉인해둔 투표지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수사기관에 의뢰 안 했고, 소송 때문에 모든 소송이 끝나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 그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헌법소원이 청구가 안 됐었죠. 예, 헌법소원은 빠졌다 치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인데, 자, 그 조기현 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모든 소송이 끝나면은 수사 의뢰 전에 우리가 투표지를 통해서 법관이 봉인해둔 투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해서 그 교육도 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게 명백하게 10장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사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 현장에도 완산구 그때 그 개표 사무원들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수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수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검표도 또 재검표지만은 이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그러니까 금반환의 원칙도 아시잖아요. 금반환의 원칙. 결론을 말씀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희한테 제가 이제 민원 요청을 받은 거는 원인 규명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소원 그 말씀을 하셨고 의사 결정 그러니까 결정 전이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투표 위조 증감죄인가 투표 위조죄인가 248조지 거기에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네, 그 249조. 수사를 왜 안 하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 선거법 공소시효 자체가 선거일로 6개월까지인 거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게 홈표와 관련될 거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넘길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님이 수사기관에 넘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면 고발을 하셨어야죠 그때. 그거를 지금에 와서 저한테 그거는 우리 선관위 직원이 하는 얘기고 이거는 아직 유예 기간은 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아니죠.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요. 그거는 내가 우리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니요.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참네. 중간에 조기영 선거 과장이 얘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자님이 공소시효는 6개월이 돼 있어요. 근데 예외 사항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또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니요, 근데 지금 수사 관련된 거를 왜 저희한테 물어보시냐고요. 저한테 민원 넣은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필요하시면 고발하세요. 경찰서 가서 그거 고발하시라고요. 자, 그래. 저희가 수사기관에 뒤에 법관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법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랑 저랑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 아니, 위원장이요? 그 기자님이 아니, 시간에 넘기고 박현주 계장이 지금 혼자 여기 지금 사적으로 지금 선관위 계장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박 계장이 얘기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네. 입장이에요. 기자님. 예, 기자님. 예. 수사기관에 넘기고 말 거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넘기는 거고요. 우리가 안 넘긴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기자님이 직접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방자한 태도로 대법관들이 그런 판결을 해도, 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대법관님들이 예. 오만방자한 판결을 한 거는 대법관에 따지시고요. 제가 판결한 게 아니잖아요. 따지기는 뭘 따집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 한 것이 아니요. 따지기는 못 따집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대법관들이 오만방자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저한테 따지시냐고요. 따지기는 뭘 따져요? 아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한테 전화를 한 목적 자체는 예. 제가 어제 답변 나간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했냐고 물어보시려고 전화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래. 갑자기 넘기냐 안 넘기냐를 저한테 왜 물어보시냐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자, 만상구에서 삼천삼동에서 개표상황표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네. 그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장이 더 많은 4,684장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팩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20년 5월 28일 날 시연회 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조기현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저렇게 선거국장, 선거이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자꾸 재검표도 있지만은 제가 그 전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거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투표유죄 또는 증감죄로 그래 얘기하니까 조기현 과장이 이제 모든 소송이 끝이 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이 봉인해둔 그 투표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이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헌법 소원이 끝이 나면 지금 아직 보류 중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투표지들을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 규명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지 당연히 폐기를 안 하고 있겠죠.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 끝날 때까지 그러냐고요. 그거는 기자님,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원론적인 답변을 하느라 그렇게 나갔던 거고요. 예. 원인 규명을 하는 시기는 저희가 한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원인 규명을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 10월 이후에는 투표지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헌법 소원과 상관없이요. 끝날 때 그렇죠. 헌법 소원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무조건 폐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제 나간 답변은 원론적인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나간 거고요. 헌법 소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럼 다 얘기를 하셨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자, 이게 우리가 개표 관리함에 있어서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을 때 예? 이렇게 많은 채로 이렇게 개표 관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원칙상은 맞아야죠. 근데 제가 지난번 통화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투표랑 개표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자, 그래, 실수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하는 이런 거는 그렇지만은, 개표 상황표를 위원들도 보고, 그 다음에 위원장도 개표 상황표 보는 거예요. 그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위원장한테 월급 주고, 위원들한테 월급 주고, 비용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표 상황표를 그걸 보고도, 기자님, 예. 기자님, 개표 상황표는요, 예.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그 실물 투표지와 작성돼 있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확인 검열을 하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심사집계부나 이제 개표 모든 전 과정이 예. 그 개표 상황표만의 숫자만으로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개표하면서 확인한 투표지와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원래 원칙상으로는 진짜 사고나 실수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일치해야죠. 당연히 일치를 하는데 개표소에서 섞일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홈표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투표지 숫자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과 똑같이 상황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무슨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 넣어서 숫자가 늘어났다. 이거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뭐가요? 누가 투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투표 위조 증감죄는 네. 투표지를 일부러 집어넣거나 이렇게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경우에 네, 성립되는 네. 범죄인 거고요. 예. 근데 지금 투표지가 10매 많은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상 맞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선거인이든 개표 사무원이든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쭉 진짜 원칙대로만 다 되면 실수 하나도 없이 다 되면 당연히 일치해야죠. 일치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예. 사람이 근데.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왜 사람이 하는 거라 가지고 네, 실수할 수 그러다 있어요. 보니까, 네,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는.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사집계부 그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원인 규명할 때도 매뉴얼이 있어요. 원인 규명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편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하기는 지금 제가 숫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저한테 예?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고요. 아니 열매가 많이 나올 수 있냐? 제가 나올 수 있죠. 지금 실수하면. 상식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그 선거관리 지원들 뭐 사무국장이고 뭐 퇴직하신 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 개표 상황을 갖다 대면은 지금 말로만 듣다가 제가 말로만 처음에 얘기하죠. 그럼 그런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보여주면은 깜짝 놀란다고요. 아니요. 예? 안다고요. 직원들이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을 원인 규명을 또 다 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선거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왜? 우리 투표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보관 시스템, 개표 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전주시 완산구 3.3동의 개표 상황표를 딱 내밀면 이거는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부정선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전주시 완산구는 위조 관내 사전투표지를 부정 투입하다가 위조 관내 사전 투표지를 투입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를 저한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한 거는 지금까지 예? 의혹은 가질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 차례 전화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혹을 들고 당연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8월 30일 판결이 났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님은 예. 원인 규명을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2020 다시 제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했으니, 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예.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거고 그 취지 자체가 원인 규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기자님이 그렇죠. 예. 하고 싶은 말씀. 아니 우리 원인 규명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때 그 얘기 안 했으면은 더 시끄럽겠죠. 의사 결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네. 원인 규명이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죠. 지금 자, 지금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조규영이나 선거국장 얘기한 거는 없던 일이 되고 지금 또 다시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님. 아니, 그때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조규영이는 허수아비입니까? 선거국장하고? 예? 그 선관위를 대신해가지고 나오신 분들 아니었어요? 그쵸, 기자님. 예.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 검토를 한다고요. 왜냐면 이게 선거소송이 아니면 저희가 열어서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쵸? 없기 때문에 아니 그저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량군도 있고요, 여수도 있고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선례인 거죠, 선례. 법적 예? 근거 없이 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처벌 자 강남구 2012년도에 서울 강남구에서 봉인함 때문에 사고가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공무원 그 당시 공무원들 예? 사무국장, 계장, 홍보과장하고 전부 그 뭡니까? 그 감사 의뢰 가지고 다 처벌 받았어요. 봉인함 때문에. 2014년도에 참 정동영 의원 그게 뭐죠? 투표한 봉인을 안 해가지고요. 부실하게 해가지고. 부실하게 했는데 그게 처벌받았다는 게 뭐예요? 혹시 판결 번호나 그런 거 아시나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봉인이 모두 투표함에서 전체가 완벽하게 봉인되지 않고 일부가 되어 있은 경우에는 이게 그 완전히 안 된 걸로 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요. 항상 투표 때마다 기자님 이거는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지금은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이 나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발언이 아니었으면 안 한다고 했겠죠.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검색창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전주시 완산구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 기사는 강남구 치고요. 그 정동영 치고 그다음에 그 플러스 봉인함 해가지고 치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있었던 그때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봉인 여부라면서요, 그거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그거는 봉인 누락 여부인 거고 지금 이거는 투표 지수가 더 많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개표 관리하면서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투표수하고 투표 형식 교부수가 다르게 개표 상황표에 났는데 그게 공식 일정인데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절차상 하나도 하자 없이 딱딱딱 진행됐을 때 그렇게 맞는 게 맞는데. 아니 박현주 계장님,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가요? 우리 뭐 식당에 식당에 가가지고 뭐 마셨는데 소주 마시고 뭐 마시고 해가지고 계산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개표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계장님처럼 개표 하는데 우리 실수를 해가지고 개표 상황표에 10장이 많은 채로 나왔어요. 이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177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직원들이 아니라고 지금 우기는데 이게 지금 아니라고 우기냐고요. 제가 뭐가 아니라고 우겼는데요. 자, 아니 그런 얘기하잖아. 10장이 다 많이 나왔는데 호립됐다는 주장 아닙니까? 직원들의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서신동하고 삼천삼동의 투표 용지가 달라요. 그걸 다 알잖아, 직원들이. 알죠. 아는데 그게 진짜 혼입됐는지 이 원인 규명을 하면 실제 투표지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선거와 관련된
그래서 강남구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봉인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놓고, 예? 지금 3년 4개월 이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간.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쉽게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희도 이것저것 다 사정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답변에 헌법 소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원론적으로 답변 드린 거로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게 했고, 자, 그래서 제가 투표지들을 그때까지 하느냐, 폐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 자체가 헌법 소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이 그런 식이었지. 그거였잖아요. 헌법소원 끝날 때까지 폐기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고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투표지 폐기는 단축시킬 수 있어요. 보관 기간을.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임기 중 보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원칙상은 내년 5월 말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헌법소원 때문에 지금 재검표를. 아니요. 그거는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린 거라 그랬죠. 그럼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거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요? 원론적으로 이제 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폐기해도 된다. 아니 그거는 법상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질문 자체가 헌법소원 끝날 때까지 갖고 있을 거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때문에 헌법소원 때문에 재검표는 안 되는데 투표지들은. 아니요, 헌법소원 때문에 재검표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그거는 재검표 여부는 아직 의사결정 과정 중이라서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처리법에 관한 그 처리 기한을 맞추려고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워딩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중대한 사실은. 네,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의사결정을 쉽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잠깐만요. 뭐라고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지금 말하고 지금 이게 지금 답변하고 올라가 있는 답변하고 지금 박현주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하고 같습니까? 이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님. 예. 제가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 기한이 있어서 답변은 그건 알겠는데 그 답변하고 아까 얘기는 청구 심판과 헌법 소원과 관련 없이 이건 놓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거는 답변을 해야 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날짜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죠? 처리 기한에 답변 드려야죠. 그랬는데 그 답변이 기문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일치가 돼요? 맞아요? 예? 아니요, 지금 추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예외 규정에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이니까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그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죠. 아니요,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9조 알죠. 알아요. 거기에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이 나갔는데 실제 기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원인 규명을 할지 말지는 아직 의사결정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답을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헌법소원 때문이 헌법소원이 아니고 우리 아직 그 결정을 못 검토 중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 연장이 안 되나 봐요.
그거는 아니요. 연장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거는 연장하더라도 연장하면은 연장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예,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하고는. 그죠? 왜 답변에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답변을 드린 거죠. 아니, 답변은 했지만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때문에 우리가 기자님, 의사 결정을 저희가 못 하는 게 답변을 아니라는 하는 얘기예요.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가장 맞겠다라고 해서 답변이 나간 거고요. 예. 일단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의사결정 아직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정보 공개 그러니까요. 네.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 근데 지금 일단 그 말씀 답변 얘기는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거고 예. 이제 궁금해하신 건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궁금해하는 게 그건데 왜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답변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대해서는 지금 따지실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저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터넷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이 답변은 저희는 그게 가장 합당한 답안이라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해서 그 판단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까지 결재가 나는 건가요, 이게요? 네. 예. 그래가지고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문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못 받으셨다고요? 아직 예. 이제 보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오겠죠. 일단은 그 공문에 대한 답안의 적정 여부는 저희가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안이 나간 거고요. 예. 일단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의사결정 과정 중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헌법소원하고는 뭐 그런 답변하려도 아닌지 따지시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뭐 이제 지금 아직도 지금도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튼 지금 또 재검토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